저기 그 사이도 필요 없고 시간 없는데 사이도 필요 없고 오늘 우리 기자분들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함께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아산 방문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그 시군 방문하면서 도민들과의 그런 대화에 그런 자문을 마련해서 도민들 의견을 좀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자료를 하는 김에 와서 오늘 우리 기자분들 이렇게 뵙고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2022년 대치에서 2022년도 2023년 작년까지는 그냥 도민과의 대화하고 또 기자분들을 뵙고 그랬는데 또 보훈단체하고 또 나이 드신 어른들도 께서 왔는데 또 그냥 갔다고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어른들도 뵙고 보훈단체분들도 뵙고 말씀 듣는 이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지연돼가지고 여러분들 좀 늦게 뵙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많이 줄이고 우리 기자분들께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죠. 제가 성실하게 우리 기자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자분들 말씀하시고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포커스 김원섭입니다. 2024년도 충남도 의자유치 1호 기업인 강풍전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시와 충남도와의 상호 투자 협력이 수주롭게 잘 진행되다가 미국의 입김이 들어가면서 산자부가 반대로 돌아서고 있는데 현재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충남도의 입장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최종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어떻게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우리 이 아산과 저희 충남과 근무자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대외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좀 단계다. 그래서 좀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대전일보 현일 기자입니다. 세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안 아산역 광역 복합 환승센터 관련해서 지난해 말에 이제 코레일과 같이 다자간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로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와 그리고 민자 유치 상황이 지금은 좀 언제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아산과 천안 간에 어떤 이제 천안에서 백석동 그 소각시설 증설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아산에서는 이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어떤 결정을 이제 불수용하는 이제 입장을 밝혀서 현재 천안에서는 이제 소각장을 증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에 대해서 충남도 측에서는 이제 이런 갈등과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그 공주 천안 민자고속도로 이 노선안 관련해 가지고도 또 천안과 아산 간에 어떤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남도에서는 갈등 중재라든지 개입하실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를 여쭙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최근에 이제 정부가 수도권 이제 평택, 용인 이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수원 이쪽으로 집중을 해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원래 아산이 K 반도체 벨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동안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중앙의 어떤 전략에서 벗어나면서 요새 좀 이제 소외되고 있다라는 이제 기업들의 어떤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남도는 대처 방안이라든지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접 복합환승센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경기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PF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속도가 늦지만 지금 복합환승센터 안에 그림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하는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조금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은 좀 진행토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각시설 문제는 제가 천안에서도 얘기를 듣고 또 아산에서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저희 충남도가 중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좀 이견이 있는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면 충남도에서도 그 일부 부담을 할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김의견까지 제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공주 천안 고속도로 문제는 사실은 여기가 이 천안에서는 또 지금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해달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산에서는 아산 시장님 계시지만 또 아산에서는 또 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천안과 아산과 이런 갈등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 하는 좀 고민들을 좀 하고 있다. 좀 대답이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안 들어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고. 네 번째 이제 반도체 이런 문제인데 이건 뭐 간단하게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정부의 그런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R&D라든가 이런 반도체 이런 공장 같은 경우가 두른다든가 R&D 같은 거 이러면은 이 인력 공급적인 그런 공급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시계역에서 화성 동탄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이 식물 하한선 상하선 이 한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용인 쪽으로 해서 크게 이제 뭔가 접촉화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 이유는 첫째로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전기 문제하고 이 물 공급 문제예요. 그래서 전기 공급 문제에서 전국에서 올라오는 전남에서 올라오는 태양광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 강원도 태백 이쪽에서 오는 그런 송전을 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필요한 그런 전기를 용량을 좀 활용하자라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 후공정적인 그런 반도체 산업적 후공정 측면에서는 저희 천안에 127만 평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아산하고는 결국은 우리 아산 천안이 승리하고 또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성과가 추후에는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작년에 이 삼성에서 약 한 61조 가까이를 이제 각 시도원에서 한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인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한 56조 가까이가 우리 천안 아산 쪽으로 내용을 되려고 56조 가까이가 우리 충남 쪽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 5조 정도를 지금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의 그런 정책, 그다음에 또 현 상황, 그다음에 또 앞으로 그러면 상황 이런 부분들을 저희 충남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예의주시하면서 여기서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대기업들과 접촉을 하면서 지금 중앙정부 정책적인 그런 측면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할고 임덕철 기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경찰병원 그 문제하고 예산 쪽에 이제 산업단지가 그 문제점이 많은데 두 가지 그거를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아산에서 경찰병원이 대통령 공약상으로 추진되면서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아직 기재부에서 이렇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 지금 착수가 안 되고 아산시 의회에서 오늘도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아산시 의회에서 오늘 예비 타당성 조사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이제
그 100여 개 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힘센 충남인데 도지사님이 뭐 이런 지금 경상도나 뭐 전라도라면은 지금 이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까지 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지사님이 좀 입장은 어떠신지?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뭐 의원들이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인 김태엽이가 이거 진행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신수개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 부분을 예타 면제를 갖고 싸우다가 신수개파 그 중간지대에서 타협을 봤거든요. 신수개파를 하게 되면 무조건 예타는 통과를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지금 대통령실에도 얘기하고 기재부한테도 지금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을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건 김태형이 하는 거예요. 여기 시장 계시지만은 제가 다 시민들이 지금 앞서서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제일 앞장서서 역할을 하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은 도지사가 하는 거고 지금 도지사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 신속에 따라서 10월 지금 일정은 10월 말 정도면 예타가 끝나는데요. 신속예타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예타는 통과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500석 우리는 500병동 이상을 하야되는데 혹시나 경제성이 뭐니 이런 부분 가지고 뭐 350병동, 400병동 좀 작게 축소가 될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지금 논의하고 싸우는 거지. 이미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목적지를 향해서 배가 이미 떠나서 지금 이 강을 건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 예산 조국 산업단지하고 그 예산 산단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폐기물 처리 이 조건으로 이미 산업단지가 허가 날 때 폐기물 처리업을 거기서 수반할 수 있도록 시행자나 또는 그 안에 그런 내용은 잘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여의치 않으면은 물론 최종 결정은 예산실에서 하는 건데요. 중간에서 저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문제 처리장 문제를 어떤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않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저희 충남도의 일단 예산의 입장이 전달되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인데요. 그걸 이제 좀 제가 좀 첨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말이에요.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이 폐기물 처리장을 다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국가에서 이 환경 국가에서 잘못되는 게 뭐냐면은 폐기물장이 그 산업단지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처리를 거기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전국에 다 풀 수 있게를 해놓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정부에서는 왜 그랬을까? 제가 환동이 이런 것도 좀 안 해서 그건 모르겠지만 예측을 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 부분이고 또 이 폐기물장 같은 거 만들기 힘들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산단 만들면서 폐기물장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하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법안도 지금 내놓은 부분이 뭐냐면은 조국 산단 이런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충남하고 충북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이 폐기물들이 다 오는 산단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 규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 수도권 과밀화 이런 현상이면은 사실은 산단 같은 경우는 제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충남하고 충북이나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은 산단 만들면서 폐기물장 만들고 전국에 폐기물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 폐기물장이 되버릴 수도 있다. 첫째,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지금 이 법 개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들 시켜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 폐기물장이나 이 쓰레기장, 쓰레기 폐기장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걸 민간한테 이걸 맡기게 되면은 실은 민간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인하가 되는 데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지만은 이거 하나를 따게 되면은 완전히 로또를 하나 만나는 그런 격이에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치금을 이제
뭐 이제 내고 그다음에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운영을 한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50년 있다 100년 있다가 하나의 그뭐 1000년 만에 몇백 년 만에 그런 그 재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 부분은 그 사람 책임 없어요. 그럼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럴 바에 이건 지방 정부에 지방 그 뭐 도나 시군에 좀 맡겨라. 그래야 이제 지금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중앙에서 들어오는 거 상황 봐서 걸러서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있다고 그러면 지역에 환원하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야 관리도 어차피 지방 정부가 그다음에 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법을 바꾸려고 그러는데요. 21대 때 거의 그 턱까지 갔다가 지금 이 부분이 20대 끝나면서 못 갔는데 그리고 이번에 또 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이 환경부에서 하려고 그러는 지금 뭐 민간업자들이 뭐 기존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막 완전히 이제 엉켜 있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반대가 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내 소신과 철학은 그건 이제 폐기물 요장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영업 이런 부분들 관리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제 지방 정부나 아니면 지방 자치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제가 지금 충남 개발공사를 통해서 우리 충남에 그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폐기물장이 있으면은 우리가 운영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익 나는 회수하는 부분들은 관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만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역이나 이런 데로 환원하고 집중이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폐기물장 운영이 되는가 생각해서 그런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영민 여 기자님 했는데 그럼 저기 먼저 하신다고 양보하시면 다시. 아산뉴스의 서영민입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GTX C 노선에 관련해서요, 원양온천역까지 공약을 하셨는데요. 유지보수비나 건설비, 연장 노선에 대한 건설비하고 유지보수비가 너무 부담이 돼서 아산시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내기실 건지 하고요. 한 가지는 지금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도 물론 건배되고 있지만 충남에서도 6개 시군에서 유치에 뛰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에서는 서남대학교 캠퍼스를 활용해가지고 아산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사님 생각에는 우리 아산이 경찰 포움 소송 모든 여건으로 봐서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사님께서 견해를 좀 밝혀주실 수 있는지. 네, GTX-C 문제는 뭐 수원까지 원래 그 계획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수원에서부터 이 천안까지는 그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요. 이 아산 이제 온양천까지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더 붙여서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그게 이 청량리까지 원래 서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이제 교도청 위주까지 이제 또 늘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6개 지자체가 지금 더 이제 늘어나는 그런 지자체가 한 6개 정도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민자하고 일부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거의 다 민자로 하고 30년 지나면 이제 국가를 기속하는 민자를 운영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북쪽으로도 이제 더 이제 이걸 늘어나게 돼 있고 이 남쪽으로 늘어나게 돼 있고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은 전차를 밟으면은 국가 재정으로 가게 되면은 예탄을 하고 뭐하고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자체가 부담을 하면서 이걸 한 번에 원스톱으로 개통을 할 수 있게 일단 정부가 교통부가 그 계획을 잡고 지금 이
자치단체들한테 재정부담을 할 수 있냐라고 다른들이 지금 재정부담을 다 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맞다. 근데 저는 재정부담을 하면서도 전 청안하고 아산이 엮여 있잖아요. 저 충남도 입장에서는. 그런데 재정부담 하는 건 좋다. 그런데 재정부담 하는 것만큼의 우리 빨리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디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 재정부담 하는 것만큼의 우리한테 지분을 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재정부담 한 부분은 국가의 기수할 때 다시 우리한테 뭔가 환급을 해주든가 하는 이 부분 쪽으로 가자라고 지금 정부에 지금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확답은 안 했지만은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산시장 옆에 계시지만 아산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재무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를 어떻게 여기도 뭐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오늘 시간 없으니까 이분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나중에 물어보세요. 제가 오늘 제 얘기만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산시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재정 부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그런 그 협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런 고민 여러 가지 속에서 저는 나온 얘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이 하는 걸로 가는 그 속에서 좀 전에 얘기한 재정 부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들은 우리끼리 또 고민하고 정부에 요구할 것은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활파에는 아산역까지 오는 게 아니라 이 아산의 나무 지역까지 할 때 얘기해서 저는 이 온양 온천역까지 저는 오야 된다 생각하고 온양 온천역까지 경제 타당성 조사하면 일이 넘게 나옵니다. 일이 넘게 나오기 때문에요.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아산시의 충분한 그 입장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산시 입장을 고려를 또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또 도에서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재정부담 같은 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고민하면서 체력적으로 저는 아산까지는 운영처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아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여러 가지 해서 체력적으로는 그 방법 선택을 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앙경찰병원인데요. 중앙경찰병원은 보니까 경찰학교, 중앙경찰학교인데요. 이건 보니까 지자체에서 한 48개를 냈더라고요. 48개. 그 중에서 이제 다른 데 다 떨어지고 뭐하고 해서 이제 충남,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어디지? 강원. 그 다음에 아니고 지자체는 안 정했어요. 그저 강원, 또 어디지? 강원도 5군데가 됐으니 또 충남하고 아니야 3군데 했어. 하기 전에 전남인가 어디가 있어요. 3군데 했다고. 3군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남은 쉽지 않을 거고요. 좀 멀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이제 좀 강하게 지난번에 해양경찰 인제 병원 인제 교육시켜 인재교육원 이런 부분들 떨어지고 뭐해서 떠내고 그런 모양인데요. 제일 유리한 것이 그래도 아산이 저는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산이나 예산 이렇게 직접화가 돼야 되니까. 저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는 최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냥 또 강하게 제가 또 어제 또 전화를 해서 어제 오전에 그런 부분들을 냈기 때문에 그거 너무 이렇게 많이 풀어놓지 말고 그렇게 직접화 시켜라 그래서 제가 강하게 통화도 했죠. 통화하고 그랬는데 이제 답은 이제 아산이 제일 저희들도 내 말이 동의하고 그러는데 면적이 조금 적게 나온다 이런 얘기. 그 면적은 그러면은 논의해가지고 또 붙이든 하자 그랬더니 지금 들어와 있는 그 부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지사님의 뜻이 지금 뭔지 알고 그래서 확인하고 하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제가 이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 관련해서 응? 수도권 교육철도 관련해서 같은 질문이었는데요. 네. 충남도 입장은 김 지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 갔는데 이제 아산시 박 시장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아산시 얘기 나중에 듣자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거 짧게라도 부탁드립니다. 지가 얘기했잖아요. 뭐. 지사님하고 큰 틀에서 방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충남 이재훈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KTX 해가지고 천안 아산역 이민청 유치가 현재 어디까지 왔나 이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 이전 평택지원법 대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둔포 지역 주민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주목 설명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민청 문제는요. 이제 국가에서 이민청이 필요성이 지금 논의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청을 우리 이 아산 천안 역 주변에 놓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 좋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아산 시장님 계시면 아산 시장님, 천안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이 서명도 받고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이 정부가 이제 확정을 하게 되면은 이민청을 만들려면 법적으로 또 이제 법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지금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서 어디가 유리하다 어디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없는데요. 우리는 이게 이제 저기 아산과 천안의 그런 우리가 제일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제 정부가 이 로드맵을 갖고 진행하는 그런 속에서 가장 유리한 그런 고지를 우리가 정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뭐죠? 동포 지역 이게 제일 처음에 그 법 만들 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평택에 이전한 부를 때 우리도 뛰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법안도 내고 그다음에 뭐 국회 가서 공청회도 내고 하면서 싸우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 480억 정도를 혜택 정도 받는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기재부하고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일단은 그렇다 해서 뭐 법안을 하는 부분들을 제가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3개를 제가 사고를 받았는데 작년에 하나 도로 연결도 그 부분은 이미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예산도 배정이 받았는데 2개는 행안부에서 처리를 해야 예산이 들어가는데 행안부가 처리가 늦어져가지고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 예산에 그 두 가지가 반영이 될 겁니다. 아마 한미 상생 그런 협력센터 그 사업 하나 하고 또 하나가 뭐더라? 주민복합센터. 이 부분은 그래서 이 2가지 문제를 국회 내년 예산에 사업 예산에 이제 놓을 예정입니다. 네.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 글쎄 총 합쳐서 한 9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제 안건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시너지 효과는 내가 여기서 정확히 얼마다 하는데 그게 지역 주민들 공청하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만든 확정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한 분만 지금 4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요? 예, 그러니까 한 분만 좀. 또 필요하신 분들께 말씀하십시오. 네, 시사저널의 최진규 기자입니다. 네. 아주 복잡한 질문들이 나와서 저는 잘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일시군 일품 축제 평가 방법을 개선하신다는 보도자료가 도에서 나왔는데요. 저희 아산도 뭐 축제는 박 시장님도 아주 진심이신데 어떻게 뭐 개선할 생각이 계신지 좀 선물 겸해서 좀 토론화 좀 하시면 어떠신지. 네, 저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특기법, 대한민국 그다음에 충남이 어디 지금 축제가 너무 많아요. 이 면소재지에 어디 이 벚꽃 나무들 한 10년 전에 좀 키워가지고 요즘 벚꽃이 좀 괜찮다고 그러면은 거기도 또 벚꽃 축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의원들도 있고 시의원들도 있으니까 거기들이 또 재료를 조금이라도 넣으면 그 면소를 막 하고. 그다음에 또 축제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 축제는 몇 개씩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하나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저희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부분들을 다 지원해달라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시군의 대표 축제들한테는 그냥 찔끔찔끔 1억 5천 줄 게 아니고 이걸 이제 성장하는 속도나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유명한 축제로 거듭나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충남으로 얘기하면 호령의 모두 축제라든가 아니면 공주 국제 문화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어디야 계룡의 군문화 축제라든가 이 몇 가지 같은 경우는 각 시군의 대표 축제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산 같은 경우 다양하게 지금 축제가 있는 분들이 이순신 축제부터 해서 그 축제 하나씩은 충남도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키우겠다. 그 과정 속에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돈을 얼마만큼 예산을 더 지원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웅 이순신 축제는 꼭 좀 기억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기자분들 많이 오셔서 한편으로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저한테 여러 가지 기회의 도정에 대해서나 특히 아산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 많이 공부하신 부분들이나 또 제 생각을 좀 듣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많을 텐데 시간을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많이 할애를 하지 못해서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어느 사안이나 어느 사업들이나 그다음에 정책들에 대해서 서로 생각 차이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첫째는 우리 충남의 미래에 대한 소위 비전과 저는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각 시군들이 균형적인 그런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그 균형 발전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비교하더라도 한 뱃속에서 여러 형제들이 나더라도 각기 그런 타고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특장 이런 부분들이 다 틀린데 각자마치 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맞게 시국의 시구를 좀 균형 발전을 시키는 그런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 속에서 여기 아산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많지만은 제일 지금 떠오르고 그다음에 제일 어떻게 보면은 핫한 데가 아산이에요. 사실 제가 지난 민선 7기 때 기업 유치를 한 14조 7천억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조 됐어요. 그리고 또 다음 달 같은 한 1조 가까이 또 분위기가 하고요. 또 제가 또 10월 달에 갈지 지금 협의하고 그랬는데 외국 또 외자 또 우리 돈으로 한 1조 가까이 또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는 진짜 대한민국 미래에 50년, 100년 이런 미래를 우리 충남이 그리겠다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속에서 가장 수혜라고 하면 아산은 좀 기분 나쁘려나 모르지만은 혜택적인 측면 아산이 거의 반가까이 해요. 천안하고 아산이 거의 다수인데 그 중에서도 오히려 아산이 지금 많이 우리 아산 시장님 계시지만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또 제가 뒷받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산이 앞으로 많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동력들을 지금 우리가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